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5학년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교과서는 29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 공부를 하면서 이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의 정상 깃발에는 어떤 문장이 써져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 문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산의 입구입니다. 산 입구에 있는 팻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관련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60%가 넘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하천 옆에 평야가 잘 발달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들이 많이 있고 동해, 서해, 남해에는 다양한 해안 지형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산지가 보입니다. 해안도 보입니다. 하천과 평야도 보입니다. 산지는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데요. 그 산지들이 모여 있는 것을 산맥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산지와 하천을 알아볼 건데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지도 한반도의 모양이 호랑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그림을 잘 보시면 두 그림 다 머리에서부터 척추까지 우리나라 산지가 몰려있는 산맥과 일치합니다. 즉, 동물의 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추가 우리 산맥에 비유되었다고 자주 조상들은 강조하였습니다. 교과서 30쪽 그림과 같습니다. 산맥을 우선 보겠습니다. 주로 동쪽에 그리고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산맥인 태백산맥이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와서 소백산맥도 보입니다. 북한 지역에 위치한 마천령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도 보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도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형도에서 갈색으로 표시된 곳을 보면 주로 산맥입니다. 반대로 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서쪽의 평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평야 지역이 맞나요? 산맥 지역이 맞나요? 산맥 지역이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죠. 전 세계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산지가 많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겁니다. 그 다음 이 지도에서는 하천들의 이름이 쭉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주변으로는 한강과 남한강, 북한강 등이 보입니다. 전남 지방에는 영산강이 보이고 경상도 지방에는 낙동강이 보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빈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금방 쓸 수 있겠죠? 우리 서울 한강 밑에 있는 전북지방은 금강이라고 쓸 수 있죠. 금강. 그 다음 북한 지역의 강은 대동강입니다. 마지막 오른쪽 경상도 지방은 낙동강입니다. 산맥은 맨 위쪽 마천역 산맥, 그 다음 함경산맥, 세로로 곧게 뻗은 낭림산맥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허리가 되는 부분, 동쪽의 태백산맥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지도의 가운데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A, B 써져 있고 그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면도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산들도 많고 평야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해, 즉 황해와 동해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의 특징은 동쪽에 높은 산들이 많이 있고 남쪽에 낮은 평야들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즉 우리나라의 하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하천 주변의 평야에는 농사지을 땅이 넓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까지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도시들은 서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도 마찬가지로 동쪽 태백산에서부터 흘러나온 하천이 한강까지 흘러 들어오고 그 주변으로 평야가 생겨서 지금의 큰 도시인 서울이 발달하게 된 거죠. 한강 하류에 김포평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의 다양한 큰 도시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형을 우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지에는 스키장 또는 휴양시설을 만듭니다. 펜션도 짓고 케이블카도 만들기도 하죠. 하천의 상류에는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서 홍수를 방진하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합니다. 하천의 중하류 주변 평야에서는 주로 논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평지에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 큰 도시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산지를 이용해서 휴양시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죠? 그리고 스키장도 많이 지었습니다. 강원도나 경기도 산 쪽에 많은 스키장들이 있습니다. 하천 상류에 댐을 만든 모습입니다. 춘천 소양강의 다목적 댐입니다.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같은 사진입니다. 영산강 하류 평야지대에 농사를 크게 짓고 있지요. 전주는 조선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 서울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죠. 교과서 32쪽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안 모습인데요. 동해, 서해, 남해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잠깐 말을 했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해안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의 해안선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서해와 남해는 해안선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게다가 동해에는 섬이 많이 없지만 서해 남해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아주 많아서 해안선이 더 복잡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진으로 그 차이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바다의 깊이가 깊어 보이지 않고 갯벌이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동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안선이 단조롭죠. 그리고 모래사장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해입니다. 남해 쪽도 서해처럼 해안선이 단조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산 중턱에서 한 낙서를 발견했어요. 무슨 낙서일까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동쪽, 서쪽이 높고, 어디가 높았다고 했죠 아까? 산지가 많은 동쪽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서쪽이 낮은 지형이며, 어디가? 서쪽이 낮죠? 그래서 우리는 한문 네 글자로 동고서저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형의 특징에 따라 큰 하천은 대부분 어디서 오를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높은 지형인 동쪽에서 낮은 지형인 서쪽으로, 산지에서 평야로 흘러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깃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깃발의 내용은 깃발의 내용은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 33쪽 지도 해안선을 그려보고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의 특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과 얘기했던 32페이지의 내용,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